아, 저희가 오늘은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앞으로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제품은 전부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이 전부 다 만병통치일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서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지, 이 인공지능을 하면 뭐 어떤 거를 또 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품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그 안에는 사실 머신러닝이 있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나 뭐 회사나 개발사들이 인공지능으로 뭘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딥러닝 기술을 써서 뭔가를 개발하고 그걸 머신러닝에 적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뭐 정확한 용어보다는 인공지능 용어보다는 사실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기반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딥러닝을 위한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통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이런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학습시킨 것을 결과를 뽑아서 뭐 제품에 적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분증에 대해서 내가 인공지능으로 뭐 어떤 그 데이터를 읽어내겠다 그러면은 신분증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일단 많이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면에 대해서 뭘 하겠다 그럼 하면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도면을 많이 수집해야 되죠.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럼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모은 다음에 데이터셋 작업을 합니다. 저 데이터셋 작업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주민등록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이란 글자를 그대로 타이핑 쳐서 그 어노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라는 그림에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좌표도 같이 클릭해서 마우스로 다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문서 하나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글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렇게 전부 다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것이 데이터셋 작업입니다. 요새 말하는 저것을 4차 산업의 인형 눈깔 붙이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것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저 수작업을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정확한 인식률에 대한 알고리즘, 뭐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전처리, 뭐 후처리,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에다가 포함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알고리즘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처리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고 하는 작업이 반드시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 뭐 다 좋아, 그러면은 잘 만들었구나, 뭐 이걸 하면은 뭐든지 다 되겠네, 이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 작업을 해서 모듈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사한테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뭔가 내가 유식해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저희가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린 암호화 다 돼 있어, 뭐 접근 제어 다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암호화가 다 돼 있고 접근 제어가 다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을까라는 거죠. 물론 저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암호화를 했을 때 보면은 문서들을 이제 암호화되면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는 뭐 들어가서 열어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암호화된 것을 복화해서 받거나 뭐 평문으로 받거나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용자가 다시 외부에 전송했을 때 정보에 대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DRM을 하거나 어떤 DL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내부에서 보안을 하고 있죠. DRM을 통해서 DRM 서버와 연결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LP라든가 뭐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라든가 이메일 정보보호 솔루션들은 나가는 트래픽 앞에서 나가는 트래픽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정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DRM이 필요하면 DRM을 해야 되고요. 저렇게 DLP처럼 중간에서 막아야 되는 게 있으면 저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적용하고 하는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보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는 텍스트에 대해서만 정보보호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계약서라고 하는 이런 문서가 있으면 문서 안에 써여진 인쇄체 글자에 대해서 보안을 많이 했죠.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을 했죠. 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안에 이미지로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저희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고, 또 실제로 고객분들도 우리 갖고 있는 문서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있었나라고 놀랄 정도로 많은데, 이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술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또 하드웨어가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보 보안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아래 한글 문서 안에 주민등록증이 붙어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증은 이미지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서 안에 있는 글자 당연히 읽어야 되고, 거기 주민등록증이 붙어 있는 그 주민등록증 글자 안에 누구의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읽고 그것을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뭐 오늘 제조회사나 이런 쪽에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CAD 파일이라 그러면 뭐 DWG나 DXG나 뭐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장자를 보고 탐지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을 사진 찍었어요. 아니면 그것을 사진 찍은 것을 문서에 붙여서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현재 국내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이겁니다. 문서를 학습시킵니다. 도면을 학습시켜서 이 문서는 이 문서 안에, 아래 한글 문서 안에 있는 이 그림은 도면이다.
그리고 이것은 1급 도면이다, 2급 도면이다, 도면일 확률 97점 몇 %다. 뭐 이런 것을 판정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인데,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서버 앞에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설치해서 웹서버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모든 트래픽 안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뭐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전부 다 해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문서들 보면 아래 한글, MS 오피스 뭐 이런 것들 문서 다 하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미지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JPG든 GIF든 그런 단독 이미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래 한글 문서 안에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탐지하고 유출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스템을 보면 기존에 필터링 모듈만 들어있죠. 텍스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탐지하는 것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OCR 모듈이 탑재되어야 됩니다.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나 개인정보 스캔 솔루션에는 반드시 이제는 OCR 모듈이 탑재돼서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고 읽어낼 수 있는 모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입했던 기관들은 텍스트에 대해서만 거의 했는데, 앞으로 제품을 도입한다면 반드시 이미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지해야 되는 문서에 대해서 종류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개발사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품하고 운영할 때 이것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도입하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탐지하는 문서는 모든 문서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문서 안에 텍스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탐지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두 번째는 문서 안에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래 한글 문서, MS 오피스 문서 안에 그림 파일이 붙어 있다, 이미지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그 그림 파일도 뽑아서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탐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 안에 아래 한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안에 이미지로 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읽을 때 이미지까지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한 문서 안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이미지 안에 그 문서 안에 50개의 이미지가 들어 있다, 그러면은 50개의 이미지를 전부 다 꺼내서 읽어봐야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왜 안 하냐는 거죠. 왜 안 할까요? 굉장히 응답 속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기능 테스트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할 때 저런 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저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저걸 체크하고 제품을 도입하시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차단 방안에는 업로드 차단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올릴 때 차단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제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차단도 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를 전부 다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게시판에 하루 종일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클릭해서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전부 다 탐지하고 아래 한글 문서 안에 이미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 홈페이지 속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다 검사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구글 등에 대해서 유출되는 것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거 차단하려면 다운로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나가는 트래픽 안에서 개인정보 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돼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완벽한 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운로드 차단해서 현재까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걸로 인해서 속도에 문제가 없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유출되는 사례를 보면 외부망에다가 앞에다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나가고 뭐 차단하겠죠. 업로드도 차단할 거고요.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 시스템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부망에 서버가 또 있습니다. 외부망 서버와 내부망 서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내부망 서버에다가 답변을 답니다.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가 접속하면 자기 민원을 보려면 내부망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공무원이 쓴 글 안에서 보기 위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완벽히 막으려면 저기 있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트래픽을 다 막아야만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런 거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이미지 다 하는 것에 대해서 GS 인증을 받았고 조달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스캐너입니다. 서버 안에 개인정보가 얼마 있는지, 중요 정보가 얼마 있는지를 스캔해 줄 수 있는 제품이고, 스캔한 다음에 그것을 마스킹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캔하는 것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키사가 현재 스캔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URL만 집어넣어서 그 사이트의 링크를 다 따라다니면서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치는 간단하겠지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다 보니까 링크가 깨졌거나 아니면 로봇이 링크를 못 쫓아갔을 때는 개인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시판을 다 스캔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시판의 리스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그인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로그인이 굉장히 다르죠. 뭐 공인인증서 들어가거나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마다 세팅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개인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찾지 못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버 스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버 안에 같은 네트워크 구간 안에 저희 장비를 스캐너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버 안에 시스템 파일 빼고는 전부 다 뒤집니다. 확장자가 있거나 없거나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뭐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야만 모든 서버 안에 모든 파일들을 다 검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롤러 방식으로 했을 때는 개인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링크가 끊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경험상으로도 실제로 뭐 나왔던 사례입니다. 개발사가 홈페이지 개발을 다 하고 데이터를 다 옮겼는데 옮기지 않고 링크가 끊어져 있는, 그리고 예전에 하면서 만들었던 소스라든가 이런 거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크롤러로 탐지해도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막으려면 서버 스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마스킹 처리하겠다 그러면 마스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GS 인정을 받았고요. 아마 이걸로 GS 스캔과 마스킹까지 다 받은 거는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메일을 통한 정보보호는 이메일로 나가고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이미지까지도 다 검사해서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상급자한테 결제받고 나가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통해서 유출되는 모든 문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다 탐지하고 차단하고 결제받고 이렇게 나감으로써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인정보에서 OCR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보안 제품 외에 개발한 것이 이제 이런 업무 자동화입니다. 이런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등본에 있는 필요한 부분만을 읽어서 DB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도 개발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런 것도 사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연계 솔루션과 저희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이 연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납품했던 사례도 갖고 있고요.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전송하는 그런 경우에 내부망에서 전송하는 모든 문서, 그 다음에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까지도 다 검사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있는지를 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정보든 내부 중요 정보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전송을 할 때 관리자나 상급 관리자한테 결제를 받고 나가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쓰는 모든 문서, 그 다음에 모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보안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겠죠. 내부 유출 차단 솔루션, DLP 솔루션과의 연동 부분입니다. 현재 DLP 솔루션은 대부분 텍스트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제품과 연동을 하면 이미지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텍스트도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망연계 솔루션에서 얘기했듯이 DLP 솔루션과 저희 솔루션이 API 연동을 하면 DLP 솔루션에서 이미지 쪽은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DLP로 보내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글을 썼던 문서를 보냈던 사용한테 보내고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거나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L7 시큐리티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제품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텍스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출발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미지 쪽 어떻게 할래? 이미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냐?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미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든 중요정보든 탐지할 수 있는 이런 OCR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OCR 모듈 개발이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하느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탐지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하다 보니 이미지 파일 1개, 2장 이렇게 그런 거 한 장씩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한 문서 안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넣고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을 돌렸을 때 얘가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느려졌을 때는 민원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너네 홈페이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얘기 바로 민원 글 올라오면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사이트에다 하면서 이제 저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또 OCR의 성능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에서 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보안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업무 자동화와 그런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의 이제 리더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관들에게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버 갖고 계신 서버 한두 대 대해서 두세 대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스캔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개인정보든 중요정보든 나옵니다. 저희가 무료로 테스트하고 이벤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도입해서 용역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한두 건 나온 사례 거의 없습니다. 몇 천에서 몇만 건 데이터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썼던 자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까지는 텍스트에 대해서만 스캔을 했다면은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다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요.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고 저희 밖에 부스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 듣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답변 드리고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문서 파일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정보 탐지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빨리 탐지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시고 도입하시고, 현재 제품을 도입하셨다면 이미지에 대해서 탐지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회사들은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한테 반드시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라든가 뭐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될 거고요. 그래서 응답 속도도 체크해 보시고 제품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아마 도입하시면 이미지 유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손을 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밖에 저희 부스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되고, 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뭐 저희 홈페이지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